급여 통장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모든 은행의 상품들을 다 살펴봤어요. 네. 근데 그 통장을 보면서 이러고도 은행에서 남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혜택이 좋더라고요. 아, 치약 챙겨주는 거요? 행주노노 깜짝 놀라실걸요? 약간 요새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적금, 예금 이게 약간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투자 요즘에 적절할까요? 어때요? 근데 실제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원래 투자로 몰렸던 돈들이 이제는 예금이나 적금으로 가고 있다. 또 확실히 변화가 느껴지는 맞아요. 게 10% 가까운 금리를 주는 적금까지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을 위한 사람들도 굉장히 얼마 하면 얼마 나중에 기간 되면 2배 되고 막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 도약계좌라는 상품이 있는데 도약계좌? 네. 그러니까 이게 내 돈으로만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얹어준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들은 한 달에 70만 원씩만 모으세요. 그러면 차액은 정부가 메워드릴게요. 이게 이 청년 도약 계좌의 요점인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투자하면은 1억을 모아준대요. 아, 이런 모으기 힘든데? 조건이 사실은 좀 까다롭기는 해요. 네. 만 19세에서 만 34세가 청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나이 조건도 충족을 하셔야 되고 뭐 소득 조건이라든지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시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조건 안에만 들면 정부가 돈을 준다는데 이거 안 챙기면 이러고 바보지. 맞아요. 예. 그리고 그거는 좀 1억 이런 건 난 좀 다른 세계 얘기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를 들어 내일 저축 계좌라든지 그런 계좌들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우리가 똑같이 10만 원 얹어줄게 1대1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현실성이 있잖아요. 그런 통장들도 있으니까 제가 못 누리는 거 여러분이 누리세요, 진짜. 못 누리는 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요. 와. 자, 그러면 이 급여 통장 한번 여쭤볼게요. 직장인들에게 이런 월급 통장, 입출급 통장 언제든지 빼쓰고 할 수 있는 거? 요게 무슨 혜택이 있나? 그러니까 어떤 분은 100% 없을 것 같거든요. 쌤은 예전에 통장 만드실 때, 그러니까 은행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어요? 저 친절한 은행. 진짜? 그러면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다음에 올게요. 맞아요. 무조건 친절. 근데 요즘은 은행 가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골라놓은 기준은 일단 수수료 면제 혜택을 많이 주는 통장. 아, 맞네. 네네네. 은행도 은행이지만 통장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금리가 아닌 금리 외의 혜택을 얹어주는 통장. 예를 들어 뭐가 있죠? 깜짝 놀라실걸요? 뭐가 있어? 아, 치약 챙겨주는 거야? 행주노노. 행주노노 뭐 있죠? 행주 아니고 어떤 통장은 제주도 리조트 1박 렌터카 1박을 제공하는 급여 통장이 있더라고요. 있다고요? 정말 아니거든요. 나 못 봤는데.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와. 안 그래도 저도 최근에 채널에서 이제 급여 통장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모든 은행의 상품들을 다 살펴봤어요. 네. 근데 그 통장을 보면서 이러고도 은행에서 남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혜택이 좋더라고요. 우와. 그리고 세 번째로 꼽은 기준이 바로 금리 조건인데 급여 통장이라고 하면 금리 조건이 다들 그냥 고만고만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냥 기본 금리는 연 0.1%로 다 똑같은데 어떤 통장들은 연 5% 많이 높죠. 네. 근데 대신에 금액 제한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통장은 뭐 20만 원까지만, 어떤 통장은 100만 원까지만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고 5% 혹은 3% 이런 식으로 금리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급여 통장에는 돈을 많이 두지 않아요. 왜냐면 급여 들어오면 신용카드 대금도 내야 되죠. 뭐 그리고 자동이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않기 때문에 급여 통장, 입출금 통장 안에는 많은 돈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맞아,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한정해서 혜택을 주더라도 우리는 주기만 하면 땡큐죠. 아, 맞네. 급여 통장도 이제 그때그때 좀 트렌드를 보시고 갈아타시는 게 이득이에요. 잘 한번 찾아보시고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꿀정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통장 얘기 나왔으니까 또 빠뜨릴 수 없는 통장, 청약통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회 초년생들 꼭 청약통장 만들라고 하고 저도 고인들 시절에 만들었었거든요. 그 만들 때 이제 은행원들이 권유하잖아요. 고객님 지금 형편 안 되시더라도 일단 2만 원 넣어주시고요. 나중에 괜찮으실 때 더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은행 직원인 줄 알았어요, 지금. 자, 그러면 청약통장은 언제 만드는 게 좋을까요? right now. 청약통장을 갖고 청약을 하는 거는 가산점 싸움이에요. 그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장을 누가 오래 갖고 있었나 하는 그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빨리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금액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적게 계속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순위 싸움에서 밀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금액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 청약 제도에서 청약 통장을 갖고
있고 우리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를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LH나 SH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되고요. 이 민영주택은 다른 거 다 뭐 푸르지오라든지 그냥 일반 민간 건설사에서 만든 그런 주택들이죠. 근데 내가 민영주택을 목표로 하느냐 국민주택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한 번 골라가지고 순위도 다시는 못 받고 이거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가산점 요소가 조금 1순위, 2순위의 요소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는 아 나는 그래도 국민이 좋을 것 같아. 아 나는 그래도 민영이 좋을 것 같아. 요 방향성은 정해 놓으시면 1순위가 되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순위 되기 위해 가지고 일단 국민도 그렇고 민영도 그렇고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기간이에요. 저축기간. 그래서 가장 경쟁률이 치열한 게 투기 과열 지구라는 지역이거든요. 이 투기 과열 지구 기준으로 1순위가 되려면 민영이든 국민이든 2년은 넘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주택이랑 민영이랑 이 기간 말고 하나씩 다른데 국민은 횟수. 납입 횟수. 맞아요. 투기 과열 지구 기준으로 24회를 넘어야 1순위를 충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영주택은 금액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사실 헷갈려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평수별로 다 달라. 너가 어디를 원하니?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청약 강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예요?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들한테만 얘기했던 건데 오늘 방출합니다. 1,500만 원을 목표로 하세요. 1,500? 네. 왜 1,500이죠? 왜냐하면 너무 낮게 잡으면 나중에 내가 여력이 돼서 더 높은 금액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돼서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근데 1,500만 원은 모든 지역, 모든 평수에서 1순위가 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냥 천하무적이구나, 어딜 그렇죠. 가든. 당장은 부담되는 금액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1,500만 원을 기억하셔가지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시면 나중에는 정말 다 되니까 좀 든든하실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이거 불가능한 금액도 아니니까. 그럼요. Right now. 2만 원이라도 여러분 넣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새 진짜 대출 금리가 매주마다 오른다 이런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대출 이자 내느니 차라리 월세 살겠다. 맞아요. 이런 뉴스도 진짜 자주 보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월세 사는 게 나을까요? 실제로 서울 기준으로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아졌다라는 기사도 저도 봤거든요. 근데 월세를 사세요, 전세를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월세를 기왕 사실 거면 좀 똑똑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월세 세액공제. 맞다. 월세를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기왕 월세를 살 거라면 절세 혜택을 받자는 거죠. 월세 세액공제 받으시기 위해서는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이 조건까지 충족을 하시고 나면 원래는 내가 월세를 낸 거에서 12%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15%까지 이렇게 상향이 되고 나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까 월세 세액공제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월세 예를 들어 나랑 우리 언니랑 같이 살아. 근데 둘 다 연봉이 7천이 안 돼요. 둘 다. 그러면 둘 다 세액공제를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원래는 이제 등기부 등본 등등 이제 계약자 기준 등등 하기 때문에 중복공제는 어떤 상황이든 다 안 돼요. 중복공제는 안 된다. 한 명 둘 중에 하나만? 한 사람이 조금 더 소득 이런 거 따지셔가지고 세액공제 받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사실 집을 언제 사요? 그냥 세입자로 사는 게 당장 빠르지. 그쵸? 집 구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등기부 등본 안 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다 떼주는데? 그런데 공인중개사께서 요거 아가씨 뭐 갑구는 어쩌고 뭐 을구는 어쩌고 얘기는 하는데 해맑게 대답은 하는데 내가 볼 줄은 모른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입자든 매입을 하시려는 분이시든 우리 MZ세대들 등기부 등본 정도는 볼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계약서 보는 거. 요것도 사실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세입자 기준으로 가끔 불리한 경우가 생기는 게 수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세입자의 의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인이 해주는 거고 이거를 다들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다고요? 나와 그 있어요. 그냥 민법으로 알아서 처리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한데 네네. 이제 가끔 제가 나와 있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주인이랑 공인중개사분이 미리 먼저 말씀을 하시고 어허. 수리에 대한 내용은 어허. 일체 어머. 세입자가 부담한다. 네. 오! 그런 식으로 가끔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거는 사실은 네. 협의를 해야 될 네네. 부분인데 내가 네.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면 우와. 그냥 네 하고 사인 쫙 쫙 하면 2년 동안 나의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에어컨도 내가 네. 고치고 막 보일러도 내가 고치고 그건 아닌 것 완전 같은데. 끔찍하잖아요. 네네. 독소 조항이 있는지 꼭 잘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팔려는 사람 혹은 이 집주인이 나올 거잖아요. 네, 네, 뭐 네. 임대인 혹은 매도자가 나올 텐데 그렇지. 이때 우리한테 신분증을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손이입니다 라면서 맞아. 보여줘요.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어. 손이구나 사진 오케이 저 사람이야 이렇게. 그럼 그냥 그 주민번호 보는 척하고 한번.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예. 근데 이 신분증이 진짜인지 진위 여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 네, 정부24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네. 주민등록 번호 어. 그리고 신분증은 다 발행 연월을 써져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걸 넣으면 어. 진짜인지 아닌지가 바로 나옵니다. 아, 근데 그거를 가짜를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많죠. 많다고요? 뉴스 기사에 사기 어머.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어머. 나오는데요. 네. 사기해 주셔서 사기를 예방하고 좀 더 똑똑한 계약을 하도록 노력해야죠.